주택 개념이 아까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어렵도 돼. 주택 개념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세법에는 주택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렇게 됐어요. 예.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주택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를 짐을 보관하는 창고로 써. 그러면 그 아파트가 창고가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예.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썼다 한들 그냥 주택이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 기능인데 주거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 법에 특별하게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운 개정법에는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사시설이 따로 있어야 돼요. 취사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갖춰서 이거를 기본 주택이라고 보는데 주택으로 만든 처음부터 지은 집들이라 따질 필요가 없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오피스 사무실에다가 예, 주택을 꾸며서 주민등록 전입을 해놓고 잠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는 사람들인데 취사시설 없이 그냥 예, 화장실만 있고 거기서 잠만 사는 사람들 있을 때 그거를 주택으로 보내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취사시설이 없으면 어쩐다? 주택이 아니에요. 주민등록 갖다 놓고 잠을 잤다 할 수망정. 네. 전에 우리가 임대를 그냥 점집이라고 하니까 점보라고 줬어요. 근데 점집은 보통 거기서 먹고 자고 해버리죠. 먹고 자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다 전기장판 깔아놓고 그냥 자버리니까 그것이 주민등록 갖다 놓고 자니까 세무서에서 그것도 주택이라고 인정해서 파는 집을 아파트를 비과세해버렸어요. 비과세를 폐지해버렸어. 근데 내가 점집한테 줄 때는 나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주거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다 신고를 했어. 이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는 것을 가지고 내가 건물주가 어떻게 그것까지 막냐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주방 다 만들고 그다음에 뭐 예? 화장실 다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다 모르겠는데 잠만 자면서 예, 버너에다가 밥 끓여 먹고 이런 형태 같아요. 그런 걸 주택이라고 봐버리니까 예, 다툼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지금 보신 것처럼 주거 기능에 대해서 법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런 시설들을 안 갖추면은 주민등록을 갖다 놓고 살아도 주택은 아니다. 예,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것을 정의를 지금 내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주의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 옛날에 문제 내는 것을 잊어버렸나 알아보는. 별장과 오피스텔하고 미성년자 없죠? A의 공통점은? 예? 관리하기 힘들다? 두 가지 정도만 갖고 있는 것 같아. 세 가지 공통점. 돈 많이 든다? 저런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이상해. 돈 안 들고 무슨 오피스텔에 돈 들어가요? 오피스텔에 돈 들어가. 갖는 순간 골치 아프다. 공감 가요? 골치 아파 이거. 예. 이게 그 중에 최고가 이거 오피스텔이고. 예? 오피스텔은 취득세 편에서 다르고 재산세 다르고 종부세 다르고 부가가치세 다르고 양도소득세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취득세 편에서 오피스텔 정의는 뭐예요? 2020년 8월 18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냈을 때 뭐라고?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게 그렇게 해서 주택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매매가 되는 순간 그걸 주택으로 봐줘요? 업무용으로 봐줘요? 업무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4.6%짜리 가는 거예요? 주택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고 있는 것이지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 카운트가 될 뿐이고 오피스텔 자체는 중과세를 안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광고에서 낼 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고 광고를 낸단 말이죠. 그거를. 그런데 요즘 애들 말부터나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그걸 뭘 골라버려? 침대 골라버려요.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예. 광고를 보고 그냥 침대 골라 가구가 아닌 거. 침대는 과학이에요. 과학. 가구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네? 예.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도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한다니까. 제일 그것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입자한테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라고 그랬어? 주민등록 전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누가 시켰어? 집주인이 시켰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닌가? 주민등록 전입하지 말라고 그러고 확정일자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가니까 세무사님 중에 경험부조 가면 아 이거는 일반 사업자 등록되어 있네요. 주민등록 안 돼 있고 확정일자 없으니까 주택 아니네요. 파시는 분이 3억짜리, 5억짜리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팔면은 세무원문이 안 나가죠. 근데 25억짜리, 30억짜리 팔았어. 반드시 오피스텔 가보죠. 실제 뭘로 쓰는가 확인하죠. 요거 3억, 2억, 5억짜리 때문에 세금 6억, 7억이 나간다니까. 저희 사무실에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것이 첫 번째 오피스텔. 여러분 거래할 때 꼭 물어보실 때 집에 한 채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꼭 물어보실 때 저처럼 물어보세요. 지구상에 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될 만한 것이 몇 개 있냐고. 어디에? 지구상에. 지구상에요. 달나라까지 갈 필요 없지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집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오피스텔 가진 거 있어? 예? 오피스텔 있죠. 그것도 집이에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시골에 뭐 땅, 뭐 집 없어요? 아, 시골에 뭐가 주택 있죠? 그것도 집이에요? 계속 집이 나오는 거야. 당신 생각이 없는 거야. 당신 생각에. 예? 공과 폐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폐가도 이거 폐가는 말 그대로 폐가는 어느 정도가 폐가예요? 어? 거기에 막 잡초가 키만큼 나고 귀신 나오고 생긴 집만 폐가인가? 창문이 떨어져 나가고 치사시설이 다 파괴되고 즉 수리해서 들어가서 살 비용보다 새로 짓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갈 쉬운 것 그런 걸 폐가라고 할 텐데 공무원에 따라서는 폐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애매해요. 따라서 어쩌라? 이거는 반드시 폐가는 멸시를 해버리시라고. 멸시를 하시라고. 시골에 폐가라고 있다고 그러면 한국 촬영 사진 보시고 형체라도 있으면 완전 멸시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스레이트 같은 거 있으면 이게 또 마음대로 폐가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거. 예, 스레이트 치우는 데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예, 무허가주택도 당연히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기숙사,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데 아파트를 종업원이 쓴다면 아파트를 종업원이 쓰는 거는 그거는 예, 그 아파트 자체가 주택입니다. 사원용 임대주택이라 해서 분양되고 있는 것들 그거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사원용이니까 봐줍니다. 그거는 봐주지만 안 봐준다.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것이 펜션이 있어요. 펜션. 예. 펜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지었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펜션을 하는 방법. 근린 생활을 지어서 펜션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관광법에 따라서 펜션을 지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골에다가 저기 농어촌에다 짓는 그 펜션은 거의 다 그 농가 부업소득으로 1인당 한 채씩을 허용해 주거든요. 그때는 다가구 주택으로 짓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이거 다가구 주택이 펜션으로 사용하면 이거를 주택에서 제외시켜줘요. 그럼 펜션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디 보고 알아? 어디 보고 알아? 펜션은 반드시 인터넷으로 예약이 되게 돼 있어요. 시스템상. 반드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펜션을 사용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이 펜션 자체가 100% 펜션을 쓰면 상관없는데요. 여기에 1층이 본인이 살거나 관리인이 살아버리면 이게 주택이 돼버려요. 주택수 들어가 버려요. 큰일 나요. 꼭 펜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예.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무허가주택은 요게 내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비과세 받으려면 땅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게 5배, 3배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무허가주택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려면 뭐라 돼? 현황 측량을 시켜야 돼. 우리 옛날 지적공사에 가서 현황 측량을 시키면서 건물 면적까지 산정해 주세요 하면 비용이 약간 더 올라가요. 예, 약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도를 가지고 이 건축 면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2년이 넘었냐 3년이 넘었냐 하는 것은 어떻게 돼? 공공요금 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지고 다 띄면은 여기 공급 연조 다 나옵니다. 3년이 필요하면 3년 거 띄면 되고 10년이 필요하면 10년 거 띄면 됩니다. 예. 무가주택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예. 이게 보존 기간, 이게 보유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공공요금으로 입증을 하면 된다. 요거는 별장이 뭐 어떤 문제가 됐냐면 자 보세요. 제주도에다가 연립주택 사놓고 내가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생활했다고 쳐요. 그럼 제주도에도 하나 연립주택 사놨어. 속초에도 아파트 하나 사놨어. 그리고 2달에 한 번씩만 가서 사용해.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보면은 어쩌다 한 번 썼다는 게 나타나죠. 그러면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은 별장을 주택수에서 빼준다면 경치 좋은 데다 다 해서 50채 사놓고 내가 쓰면 어떡하려고요? 그걸 뭘로 봐줘요? 그러니까 원래 상시 주거용이라고 뺀 자체가 국세청 유권 해석이 이 실태 파악을 못하고 온 거예요. 청평 같은데 경치 좋은 데다가 별장을 지어서 진짜 가족 단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용한다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연립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사놓고 예, 수시로 사용했다고 해서 별장을 빼달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만 판례에서는 뭐라고? 주택수에서 넣어버린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예, 국세청도 예, 주택에서 제외가 아니라 주택에 포함. 어린이집은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아파트라고 그랬죠. 근린생활시설에서 어린이집 하는 것은 주택수가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철거되지 않은 주택 요거는 주택으로 본다기보다도 당연히 조합은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의미가 없어. 다만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미철거된 주택 요거는 주택이 존재한 걸로 봐서 보유기간을 더 넣어준다는 의미예요. 더 의미. 예. 농막이 문제, 농막. 자, 농막은 우리 지금 현행법상 약 8평 미만으로 짓도록 돼 있나 봐요. 농막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예요? 농사 짓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농막을 지어서 1층, 2층 지어가지고 완전히 맨션을 지어놨어, 맨션. 그리고 살아버려, 그냥. 살아가지고 8평에다 옆에 더 붙여가지고, 예, 한 15평 만들어가지고 막 살아요. 그렇게 거주용으로 써버리면 이것도 주택수의 카운트가 돼버립니다. 카운트 돼버려요. 예, 농막이 문제다. 다가구. 예, 문제가 제일 많은 거 아까 1순위가 오피스텔. 두 번째가 다가구. 다가구는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법상. 공동주택이라서 원칙적으로 비과세는 한 가구밖에 안 해줬는데 나중에 이게 9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특례 규정을 만들어줬습니다. 공동주택이지만 특례 규정이 뭐라고요? 예,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를 하면 이때는 단독주택으로 봐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전체를 비과세 해주겠다. 대신 다가구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다가구 요건이 이 세 가지예요. 뭐예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이어야 되고 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야 되고 19세대 이하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충족한 다가구 주택을 일괄해서 판다면 어쩐다? 단독주택으로 봐주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자, 옥탑이 옥탑. 옥탑이 여기에 무허가나 불법으로 증축해 놨으면은 요게 건축 면적이 8분의 1 이하면 층수에 안 들어가죠. 그쵸? 그럼 8분의 1 초과돼 버리면 무조건 층수에 들어가 버리면 3계층이 아니라 4계층 되죠? 탈락. 두 번째, 지금 최근에는 옥탑을 옥탑방으로 꾸며서 지금 불법 증축 안 했어도 옥탑방으로 꾸며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써버리면 그 자체를 한 층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옥탑, 여러분 현장 꼭 가보셔야 돼요. 옥탑방 가서 옥탑을 옥탑방으로 쓰고 있는지,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은 없는지. 제가 보니까 과천 어느 지역은 아예 집단으로 모두가 입안됐어. 모두가. 다가구 위에다 다 증축을 했어요. 다. 아는 사람이 바보처럼 돼가지고 단속 다투도 못해. 그거는. 예. 그러니까 꼭 보시고 만약에 옥탑방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 철거부터 시키시라고. 철거를 시키셨을 때는 철거했다는 근거를 남기셔야 돼요. 왜? 세입자가 거기에 주민등록 갖다 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서는 알아요. 옥탑방에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뭐가 있어?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다 들어간 것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철거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철거한 사람한테 돈 보내준
자료, 철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폐기 처분했다는 자료 확보하시고 철거를 시키시라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도 뭐예요? 대학가에 가보면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1층, 2층, 3층, 4층을 되어 있는데 요 보통 2, 3, 4층이 다가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1층은 뭐예요? 이거는 근생이라고, 근생. 근데 준공 떨어지면서 요거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버리죠? 그래갖고 여기 세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세무사님이, 대구에 있는 세무사님이 요 놈을 빨리 철거 다 하고, 예, 근생으로 놔둔 상태에서 팔아라 그랬더니 꼭 사람들이 살면서요,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누가 하면 그 말을 따르게 됐어. 옆에 중개사님한테 가서 물었대. 중개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고, 세무어머니 뭐들 여기까지 오겠어. 그냥 팔아, 괜찮아. 그래서 그냥 팔았어. 세금 얼마 나온 줄 아세요? 8억. 얼마 나오냐고 물어본 다음에 책임도 질라면 해주시고 안 그러라면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남의 일, 그리고 남의 인생 왜 끼어들어? 내 인생만 잘 좀 하시지. 근데 중개사님 그러셨다고 해서 그 중개사님 내 명단 공개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니까. 왜 남의 일을 그렇게 끼어들으셔? 그리고 그게 내가 말을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지켜진다는 신뢰가 어디 있냐고요. 세무공무원들은 금액이 크면 현장 꼭 나가본다니까. 꼭 나가본다니까요.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 국세청 세무공무원들만큼 유능한 세무공무원들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한 가지를 고 계속 했잖아요. 우리 국민들 생리를 다 알고 있다고요. 이거 고쳤는가 안 고쳤는가 금방 가서 확인한다니까. 왜? 여기 전입되어 있는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면 세입자들이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 확인되는데, 그리고 이거 안 고치고 그냥 판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니까. 그래서 걸려버렸다니까. 예. 저한테 와서 8억 세금 추징한 걸 해결해 달라는데 중개사님한테 손해배상 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냥.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거기다가. 다가구 주택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이게 다가구 주택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 단위로, 하나로 매매 단위로 해라고 그러죠. 네. 자, 요거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어, 공동으로. 형하고 동생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공동 상속받아가지고 지금 문제는 동생 거를 형한테 인수를 하려고 그래. 이거를 전체를 같이 팔아보면 상관없는데 내 지분을 이렇게 넘기면 요게 일괄양도가 됐냐? 이 말이에요. 됐어요? 안 됐잖아요. 예. 안 됐어요. 이건 밖으로 다 팔아야 돼. 옛날에는 요걸 부담부 증여해도 또 인정을 안 해줬어.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왜? 일괄로 안 됐으니까. 일부만 매매고 일부는 증여니까. 근데 그거는 풀어줬어요, 지금. 네, 풀어줬습니다. 변명주택은 알다시피 옛날에는 전체가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줬지만 22년부터는 이제 바뀌었죠.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그러니까 12억 이하인 경우는 전체를 다 주택으로 봐줘. 계산할 때 잘하세요. 양도가액이 11억 9천만 원이어도 전부 비과세 되죠. 12억 1천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주택만 비과세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깎아줘 버려야지.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 그쵸? 예, 비과세되는 가액 기준으로 했으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주택의 부수토지. 자, 주택의 부수토지는 위에서, 건물 위에서 이렇게 수평 지역 면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림자, 밑으로 떨어지는 그림자를 말하는 겁니다. 똑바로 올라갔으면 그 건축 면적이 되겠지만 주택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죠.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면적이 수평 투영 면적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축 면적 곱하기 3, 5를 하는 게 아니라 수평 투영 면적 갖다가 한다. 예.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녹지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도시지역이 바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중개사님도 그럴 뿐이 없죠. 예, 녹지지역이든 개발제한구역이든 도시지역 안은 몇 배? 5배. 그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몇 배? 3배. 도시지역 밖에서만 10배다. 10배다. 자,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예, 이게 읍면 지역인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거를 주상 개발 지역으로 고시를 하려면 주상공 지역으로 편입시켜 버려요. 주상공 지역으로 편입시켜 갖고 도시 지역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비과세 범위가 달라져 버리죠. 그 전에 10배 했던 것이 5배로 축소가 돼 버려요. 여기 문제예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3년 중 2년, 5년 중 3년 60%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사업용 판정할 때는 그냥 10배로 판정을 해요. 근데 비과세는 어쩐다? 편입되는 순간 5배로 줄어버린다. 여기 법이 좀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건물 정착 면적에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된다. 주택과 부수 토지를 자, 지분으로 양도하면 보세요. 집을 한 채를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지분으로 나눴어. 그런데 이게 각각 살 수 없는 집이에요. 이 지분으로 양도했는데 지분으로 양도하면 이렇게 팔든 이렇게 팔든 어때요? 결과적으로 한 채 전체를 비과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해서 팔든 1, 2, 3 나눠서 팔더라도 이것도 비과세, 이것도 비과세, 이것도 비과세. 결과적으로 한 채 비과세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게 주택 주방 따로, 요택 주택 주방 따로, 요 따로면 어떻게 돼요? 집이 세 채죠. 이렇게 분할해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별도로 살 수 있는 집들이면 이때 분할 양도는 양도세 과세가 돼버려요. 이게 세 채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택의 부수 토지만 먼저 팔면은 자, 제일 중요한 건 주택의 비과세는 주택이 가고 토지가 부수예요. 우리는 거래가액이 땅이 먼저죠. 건축물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근데 세법은 어쩐다? 건물이 먼저다. 주택과 부수 토지가 같이 팔아야 되고 주택만 팔면 비과세. 근데 부수 토지만 팔면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공익사업에 수용당할 때도 주택의 부수 토지만 수용당하면 비과세가 안 돼 버려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과 부수 토지가 같이 넘어가야 된다. 요것을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거래하실 때 요걸 참 해야 되고 청산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것만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 있을까요? 네. 다가구 주택에서 네. 1, 2, 3층, 3층이 그 내부에서 옥탑으로 올라가는 거고 주인이 쓰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주거용으로 써도 주인이 썼던 예, 세입자가 쓰든 그게 주거용으로 써버리면 주택으로 봐버려요. 주인이 쓴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내부에서 계단이 올라가니까는 내부에서 올라가든 밖에서 들어가든 마찬가지. 그러면 네. 카페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페? 주거로 안 하고 옥탑에다가 카페로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옥탑을 다 가고 있어 카페를 한다고요? 루프탑 카페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그런데 건축 면적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겠죠? 8분의 1로? 8분의 1 이하로 들어오면 층수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주거용으로 썼을 때 8분의 1 이하도 층수에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주택으로 안 쓰고 그거를 영업용으로 썼다면 그거는 주거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네. 8분의 1 이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 없어야 된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옥탑에 그러니까 3계층 이상이면 네. 다세대로 되기 때문에 네. 옥탑을 철거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철거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매도해야 된다고 하던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가 2년이 경과돼야 맞아요. 예. 1년이 아니고 2년. 2년이 돼야 맞지. 2년을. 그런데 양도일 현재 철거된 상황은 비과세 해줘도 된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에요. 그런 심판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줬으니까. 네. 법리적으로는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안 해줘야 될 것 같다. 2년을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앞에서 그걸 불법을 저지르기 전에 정상으로 또 몇 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상을 잡았기 때문에 통산해주면 2년은 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봐주는 것 같아요. 지금 2년 보유를 또 하라는 세무사님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너무 안전주의 같아요. 예. 조선심판원에서 2년이 안 돼도 비과세 판정을 해주는 사례가 있어서 그거는 국세청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용도 변경하는 것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어떤? 주택에서 상가로, 상가에서 주택으로. 예. 용도 변경을 예. 주택이 있는데 상가로 변경한다면 예. 아니면 또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도 변경한 용도로 양도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용도 일로부터 따지는 거죠. 예. 1년이나 경과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유튜브 가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남기셔야 돼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